사회문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회문화 여름방학 때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 하기 여러분 좀 미안한가요? 예, 미안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미안해도 됩니다. 사회문화는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즉 여름방학 때 시작해도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점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과목과 다르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무엇이냐면 시간 투자를, 사회문화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름방학 때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에게 제가 해도 만점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 아마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겨울 또는 봄에, 올 봄에 또는 올해 초에 시작한 학생들은 그럼 뭐하러 그렇게 일찍 시작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때 사회탐구를 하려고 미뤄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뭐 반수생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지만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미뤄둔 학생들은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지난 겨울 또 올 초부터 해서 국영수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참 그게 그래요. 국영수라고 하는 그 주요 과목들, 그 양이 정말 많은 그 과목들이 생각보다 여름방학까지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어떤 공부를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끝내놓고 여름방학에 사회탐구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그 계획만큼 사실은 사회탐구에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그런 여력이 지금 생기지는 사실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에 정말 시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 경우에 여름방학에 시작해도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이나 또는 올 초에 시작한 학생들은요, 사실 정말 꾸준히 잘해온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석입니다, 그게. 지난 겨울 시작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 병행하면서 정말 찬찬한 속도로, 꾸준한 속도로 해왔죠. 그리고 이 학생들, 지난 겨울이나 올 초에 시작했던 학생들이 가장 일찍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계속 3월, 4월, 그리고 6월, 7월 이렇게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이 모의고사들을 정말 실전처럼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찍 사회문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3월, 4월, 6월 시험들을 거치면서 내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말 면밀히 따져볼 수 있고, 그러면서 약점들을 그때그때 파악하면서 또 그때그때 꾸준히 공부해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여름방학 때도요, 이 사회문화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전히 국영수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영수를 하면서 사회문화를 덩달아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겨울에 하고 지난 겨울에 하고 괜히 올해 초에 일찍 시작했네요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것은 여름방학에 시작한 학생들,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면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루 종일 사회문화를 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이유는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절대적인 공부 분량이 국영수 내지는 여타 사탐 과목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 사회문화를 공부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1단원에서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6단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절대적인 공부 분량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단계형이 아닙니다. 단계형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 요소 간의 위계가 분명한 과목들, 예를 들면 수학이 바로 대표적으로 단계형이죠. 그래서 이전에 고1 또는 고2 때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과목들, 이게 바로 단계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형 과목은 시간이 비교적 많이 투입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 등의 사회탐구는 심화형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내용 요소의 위계가 많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능력, 흥미에 따라서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단시간에 여름방학에 시작해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일찍 솔루션 나갑니다. 개념부터입니다. 여름방학에 시작하건 아니면 9월에 시작하건 간에 무조건 개념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2학년 때 배워서 개념을 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수 3수인데 작년에 해서 개념을 알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개념 압축 강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거라면 제대로 개념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방학에 시작한다면 개념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리고 기출인데요. 비교적 개념을 지금 시간이 여름방학 이후로 해서 몇 개월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무조건 한 달 이내로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수능특강 문제집이에요.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수능특강 문제집 정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정말 1, 2주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출을 1순위라고 했는데요. 1순위는 무엇이냐면 1순위로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원 3년치 문제인데 이게 180문제입니다. 결심만 하면, 개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기출 문제도 진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빨리 푸는 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능특강과 기출 1순위를 한 달 내로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모의평가 이후, 물론 이전에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에서 수능 완성이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완성을 9월 모의평가보다 전에 하면 좋지만, 우리가 사실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 수능에서 최고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9월 모의평가 이후 9월 한 달 동안 수능 완성과 가장 고난도 문제인 표 분석을 가장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10월, 즉 수능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기출 2순위 교육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실전 연습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빨리 하느라고 서두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념부터다. 개념을 한 달 내로 꼭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꼭 시작하세요. 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